네, 오늘 만들 제품은 강아지를 위한 애견용 방석인데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각형 쿠션, 사각형 방석은 그 전에 한번 만들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원형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똑같이 쿠션이고 방석이지만 모양이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봉지의 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릴 거고요. 제가 썸네일에서 올린 사진은 그 전에 제가 만들어둔, 그러니까 극세사를 이용한 방석이에요. 그래서 썸네일은 그 사진을 이용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17수 슬러브 바이오워싱 원단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계절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재를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겨울이어서 극세사나 뭐 양털 원단이나 아니면 뭐 누빔지 같은 원단을 이용하셔도 아주 좋고요. 또 봄, 가을에는 그냥 순 면원단, 예쁜 면원단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좋고, 요즘에는 여름에는 또 인견으로도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인견으로 만들어주면 또 강아지들이 시원하게 봄에 누워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재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 강아지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쓸 수만 있으면 소재는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갖고 계신 원단을 찾아보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슬라브 피그먼트 바이오워싱 원단을 이용해서 예쁜 애견용 또는 애묘용 방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 피그먼트 염색이라서 염색이 조금 날린 듯이 자연스러운 염색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께는 꽤 도톰해요. 조직을 보시면 약간 캔버스 원단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백 같은 것에서 많이 본 그런 좀 도톰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단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애견용, 애묘용 방석이라고 하면 사실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방수원단을 하나 깔아줄 거고요. 요 방수원단 같은 경우는 우리 생리대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그러니까 천연 생리대를 만들 때 많이 쓰는 소재로 얇으면서도 방수력이 좋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좋은 것은 바스락거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아기들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솔 지퍼를 달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패턴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오늘 원형 방석, 그러니까 동그란 방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기 전에 먼저 패턴지를 한 2cm 정도만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러니까 컴파스처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잘랐고요. 오늘 50cm 방석을 만들어 줄 거라서 일단 반지름에 해당하는 25cm를 표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일단 한쪽 끝에는 송곳을 꽂아 주시고요. 나머지 반대편에는 연필을 꽂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대충. 네, 이렇게 하셔서 컴퍼스, 어렸을 때 컴퍼스를 돌리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서 반원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둔 패턴을 잘라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재단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반원을 이렇게 골선으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단은 반을 접어서 재단을 해줄 거고요. 콘솔 지퍼를 달아줄 거라서 시접은 1.5cm 정도를 두고 재단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원단을 접은 다음에 위에 패턴을 두고요. 패턴을 고정을 해볼게요.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원단을 4겹을 접어서 바로 재단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이 원형, 두 장이 그대로 재단이 되겠죠. 좀 바쁜 관계로 재단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고정을 시켜 두시고요. 1.5cm 정도 표시를 해주시는데 보통 1cm 정도 시접을 두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콘솔을 다실 때는 조금 저는 여유가 있는 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지퍼가. 그래서 1.5cm씩 이렇게 대충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재단을 이렇게 요 흰 선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원단이 조금 도톰한 관계로, 아이고, 원단이 조금 도톰한 관계로 가위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4겹을 한꺼번에 지금 자르고 있어요. 네, 이제 방수 원단도 재단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방수 원단을 놓고 그 위에 그냥 겉감을 한 장 깔고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가면서 똑같이 잘라줄 거예요. 별도로 그릴 필요 없이 아까 우리가 잘라둔 겉감을 놓고 따라서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재단을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한꺼번에 재단해둔 겉감 2장 그리고 안감 1장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겉감들은 말씀드릴 게 없고, 안감은 사실 원래 쿠션이나 방석을 만들 때는 TC 원단이라고 해서 얘랑 비슷하게 생긴 얇은 원단을 하나, 이렇게 안쪽에다가 하나 깔아주죠. 그리고 또 가끔 어떤 분들은 누빔천을 깔아서 좀 더 폭신폭신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사실 이렇게 도톰한 원단 같은 경우는 굳이 안감을 깔지 않고도 많이 요즘에는 만드는 추세고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컨셉이 애견용, 애묘용 방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 원단을 특별히 한 겹 깔아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표시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겉쪽은 사실은 그냥 일반 원단 느낌이고 안쪽은 약간 이제 고무가 이렇게 덮인 느낌, 약간 지우개 만지는 느낌. 이렇게 요 부분이 방수 코팅이 된 부분이라서 요 부분이 원단 쪽으로 붙도록, 그러니까 방수가 된 부분이 원단 쪽으로 붙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들이 여기다가 뭐 실내를 하거나 하더라도 안쪽 솜으로 배어 나오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지퍼를 달아줄 부분을 표시를 해줄 건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안감, 그러니까 방수천이죠. 안감과 겉감을 이렇게 포개줬어요. 그래서 시침핀으로 살짝 고정을 해줬는데요. 시침핀으로 하겠습니다. 네, 살짝 표시를 해줬고요. 지금 우리가 달 지퍼가 60cm짜리라서 대충 이렇게 지퍼를 놓았다고 보시면은 지퍼가 달릴 만한 위치를 먼저 살짝 표시를 해줄게요. 너무 끝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끝쪽보다는 조금 1, 2cm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야지 돼요. 표시해준 부분을 먼저 오버룩으로 시접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의 원단도 역시 마찬가지 표시를 해주셔서 먼저 오버룩으로 시접 정리를 한 다음에 콘솔 지퍼를 달아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전에 사각 쿠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오버룩으로 먼저 시접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방수 양감을 양쪽에 다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한쪽에만 일단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2장을 다 오버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아까 우리가 지퍼가 달릴 부분을 저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지퍼가 달릴 부분에서 5cm 정도 먼저 2장을 박아주세요. 양쪽 다 똑같이 봉제를 먼저 해놓고 이제 콘솔 지퍼를 달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퍼가 달릴 부분을 빼고 양쪽 끝을 이제 마감을 해줬어요. 이렇게 2장을 이렇게 붙여줬죠. 네,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먼저 한쪽 끝에 지퍼 끝을 이렇게 놓으시고 지퍼를 뒤집어서 엎어서 놓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원단의 겉과 지퍼의 겉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먼저 일반 노루발을 이용해서 원형으로 봉제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박아준다는 느낌으로 박아주시면 돼요. 테두리를 따라서 봉제를 해줍니다. 근데 원형 방석이나 원형 쿠션은 콘솔 지퍼를 달아주면은 약간 이 부분이 살짝 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울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퍼를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돌려주시면서 봉제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반대편 끝까지 와서 먼저 한쪽에 지퍼를 달아 주었어요. 일반 노루발을 이용해서 콘솔 지퍼를 먼저 봉제를 해 주실 때는 고정을 해 준다는 느낌이고요. 나중에 외발 노루발로 교체를 해서 달아주면 이제 지퍼가 완전히 예쁘게 딱 봉제가 되게 되겠죠. 이제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봉제를 해 주는데요. 반대편은 이제 반대쪽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과 끝이 잘 만나도록 지퍼의 끝과 끝이 잘 만나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이 콘솔 지퍼를 다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지 될 거예요. 하지만 콘솔 지퍼를 자신감 있게 다실 수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연습을 많이 하셔서 능숙해지시길 바래요. 이때 지퍼의 고리는 앞쪽으로 넘기시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완전히 젖히셔서 봉제를 해주셔야지 돼요. 혹시라도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가 바늘하고 부딪혀서 지퍼가 상하거나 바늘이 부러질 수가 있으세요. 고리를 뒤쪽으로 젖히셔서 끝까지 일단 양발 노루발 이용해서 고정이 끝났고요. 이제 외발 노루발로 노루발을 교체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제 노루발을 교체해서 콘솔 지퍼를 마무리를 할게요. 돌려서 일반 노루발, 양발 노루발이라고 하죠. 와이를 빼주시고 외발 노루발로 교체를 했어요. 외발 노루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가 바로 요 왼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시각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을 따라서 한 번 더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콘솔 지퍼는 사실 이렇게 외발 노루발을 이용해서 박아주는 이유가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노루발을 지퍼에 바짝, 지퍼의 톱니에 바짝 붙이셔서 봉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또 너무 바짝 붙이시면 가끔 가다가 이 지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퍼가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서 박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퍼 톱니를 이렇게 젖히시면서 봉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바짝 박히겠죠. 요쯤에서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외발 노루발로 박지 않고 일반 노루발로 박으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해두었었죠. 이렇게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외발 노루발을 이용해서 봉제를 하니까 지퍼가 이렇게 바짝 박혀서 톱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외발 노루발의 이유고요. 사용하는 이유고요. 네. 콘솔 지퍼를 박으실 때는 필히 이 외발 노루발을 이용을 해주셔야지 돼요. 한쪽을 다 박아줬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봉제가 됐습니다. 또 반대편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형 부분을 박을 때는 이렇게 조금 짧게 끊어가면서 봉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래서 양쪽을 다 봉제를 했고요. 지퍼를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서 당겨서 바깥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퍼를 닫았다고 했을 때 거의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 있죠. 그래서 콘솔 지퍼라고 많이 부르고요. 일단 쭉 닫아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약간 남겨두시고 다 닫지 마시고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나머지 부분을 돌아가면서 봉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시 노루발을 교체해서 나머지 부분도 봉제를 해줄게요. 다시 일반 노루발로 바꿔줍니다. 주고요. 아까 우리 여기 콘솔 지퍼 달기 전에 봉제해둔 부분부터 이어서 반대편까지 쭉 봉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핑크실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흰색 방수 원단 위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잘 보이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 1.5cm 정도 시접을 뒀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박아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제 눈대중으로 쭉 봉제를 하는데요. 원형으로 받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그려둔 그 패턴을 위에 놓고 이렇게 따라서 대충 그려주신 다음에 그 선을 따라서 봉제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벌써 다 왔어요. 아까 우리 마무리 해둔 부분에 이렇게 지퍼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아까 요선하고 네, 만나주면 되겠죠. 네, 원형으로 봉제가 다 됐고요. 뒷면도 역시 깔끔하게 봉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열어둔 부분으로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요. 뒤집기 전에 오버룩으로 시접을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시접을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잘라내고 그 지퍼도 이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잘라주셔도 괜찮은데요. 오늘 우리가 지퍼를 딱 맞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를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뒤집어서 상태를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원형 쿠션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각 쿠션 만드는 것과 방법은 동일하고요. 원리는 똑같고 또 애견 방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쓰셔도 아무 불편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원형 방석을 이렇게 만들어 두면 사실 의자들이 뭐 사각형 의자도 있지만 이게 원형 의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스툴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하니까 얼마든지 응용해서 뭐 스툴 같은 경우도 방석을 만드실 때는 위에 스툴 그 뚜껑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만드신 다음에 그 의자 다리에 이제 묶어둘 끈만 요 사이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봉제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원형 방석 또는 뭐 원형 쿠션 또는 뭐 조금 더 납작하게 하면은 뭐 러그 비슷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제 솜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오늘의 솜은 아주 도톰하고 퀄리티가 좋아 보이죠? 역시 50-50 사이즈.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강아지의 체격에 따라서 조금 더 작게도 조금 더 크게도 가능하시고요. 솜은 만약에 없으시면 주문 제작이 가능하니까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무난하게 50-50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솜을 넣어주시고 지퍼를 닫을게요. 솜이 도톰해서 지퍼가 조금 빡빡하게 닫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닫아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퍼가 조금 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원단은 곡선으로 잘라뒀고 지퍼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가
울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조금 울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시접 부분에 조금 가위집을 넣어 주셔도 되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올록볼록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쓰시다 보면 그러니까 솜이 조금 이렇게 납작해지고 꺼지면은 지퍼도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이 우는 것이 거의 뭐 표시 나지 않게 동그랗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가위집을 안 넣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퍼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달아줬고요. 네, 우리 강아지를 위한 애견방석 완성입니다.